안녕하십니까. 나무기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영현 전무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오토메이션 베이스드 온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요. 사실 오토메이션은 제조회사에 특히 텔코 분야에서 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오토메이션은 최근 이제 클라우드 환경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이 핫 아이템으로 또 떠오르고 있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자동화라는 주제로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자동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왜 자동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동화에 대한 정의와 자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7단계에 걸쳐서 엔드투엔드 오토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는 프로세스에서 인간의 개입을 줄이는 광범위한 기술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화는 의사결정 기준이나 하위 프로세스 관계, 또 관련 작업들을 미리 결정을 하고 자동화 도구에서 이러한 사전 결정을 구현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결국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러한 설계를 위한 디자인 프레임워크가 또 관리 및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보여주는 어널리틱 프레임워크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를 이루게 됩니다. 왜 자동화가 필요한가? 기존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로봇 기술이라든가 자동화에 대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클라우드의 확장과 함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도입되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핵심적인 기술이 스몰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베어메탈 서버 기반으로 했을 때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정도의 서버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다양화시켰고 또 그 환경 하에서 구동이 됐었는데 스몰리스트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이 되면서 수천 개 혹은 수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많은 수의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또 너무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능화나 또는 자동화가 필수적인 요구가 되게 됐고 이러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또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는 많은 수의 파드 구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 환경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단계별로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로 운용 또는 시험 그리고 설치 이러한 자동화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엔드투엔드 오토메이션이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러한 전체 모든 과정에서 자동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한 자동화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 요소 또 자동화에 대한 요건들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고 플래닝 단계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개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데브옵스나 CI/CD라든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개발을 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상용에 적용하기 전에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 단계는 밸리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온보딩까지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이제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프리퍼레이션에서 필요한 자동화 서버가 오토매틱 컨피그레이션 서버라고 하는 ACS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프로비저닝, 사전 설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설치 작업을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단계부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까지 모든 그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설치 요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오토매틱 컨피그레이션 서버 연동해서 오토매틱 프로비저닝 서버라는 APS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작업이 설치가 되고 인서비스 전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오퍼레이션이 인서비스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새로운 텔코 또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무기술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온압 기반의 그러한 자동화 플랫폼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끝나면 유지보수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운용에서 발생되는 모든 장애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같은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작업이 끝나고 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테스트인 경우에도 셀프 힐링 같은 자동으로 조치하는 그러한 기술뿐만 아니라 트러블 슈팅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반드시 레포트가 자동화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포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레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운용해야 되는, 또 관리해야 되는 게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주기적인 레포트도 있고 실시간 레포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이고 또 자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래닝 단계부터 레포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최근 이제 AI 기술의 발달로 AI 기반의 오토메이티드 플래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도메인 날리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도메인 날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파이프라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축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자동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이러한 그 수집과 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디시전을 해야 됩니다. 디시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수식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시험에 의한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디시전을 하게 되고 이러한 디시전은 다시 현장에 적용이 돼서 새로운 운용 방식이나 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래닝 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해서 제가 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대부분의 작업들이 그 소프트웨어 작업이기 때문에 인프라 기반 위에서 운용되는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경우도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에서 운용되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자동화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CI/CD를 적용하고 이러한 CI/CD를 통해서 양질의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서 또한 고객한테는 투명성을 보장해 줍니다. CI/CD는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 및 시업 그리고 배포를 자동화하면서 팀 간의 어떤 그런 디퍼런시에이션 차이점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개발자가 변경한 추가 변경 사항을 소프트웨어 결과물에 연결하고 패키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CI/CD라는 어떤 우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또는 회사들이 우리도 뭐 이러한 방식대로 하고 있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각각의 개발 부서는 기획부서나 설계부서나 또는 실제 개발하는 코딩 부서나 또 그걸 시험하는 시험부서, 검증, 또 양산 여러 가지 그 단계 각 부서들마다 실제로 이러한 게 프로세스화돼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라 산출물을 수작업이나 또는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 다른 또 부서마다 다른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CI/CD 파이프라인이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을 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딩 작업 중에서는 또 이러한 CI/CD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CI/CD를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I/CD의 사례로
지금 여기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자동화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던 아니면 개발해서 기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던 기존의 방식은 어떤 특정 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각 툴에서 프로세스의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개발 부서에서 개발을 할 당시에도 개발해서 개발이 끝나면 한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을 이뤄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들이 개발 서버나 개발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 개발도 하고 나름대로 유닛 테스트라든가 블락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코드 리뷰어도 하게 되고 코드 체크인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검증 단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이제 휴먼 에러나 또는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고객들은 그러한 개발 단계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고 자동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투입되는 패키지와 개발된 패키지의 시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한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투명성 있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화를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자동화 요구는 결국 고객까지 딜리버리 되는 고객한테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개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고객으로부터도 신뢰성을 또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발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동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건 자동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존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표준화되지 않고 익셉셔널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러한 예외 사항들을 최소화하고 표준화시킴으로써 보다 더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또 현장에서도 오류를 적게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리퍼레이션 단계는 포탈부터 배포된 소프트웨어 아티팩트들, 여러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베리파이 단계부터 그리고 타겟에 대해서 온보딩까지의 모든 절차를 다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리퍼레이션 자동화는 오토매틱 컨피그레이션 서버라고 하는 자동화 구성 서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동화 구성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아티팩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작업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또한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ACS를 사용해서 크로스루프 디자이너와 같은 디자이너, 또 파이프라인,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탈에서 아티팩트를 취해서 아티팩트가 이제 딜리버리가 되고 그러한 딜리버리 된 아티팩트들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베리피케이션 된 아티팩트들에 대해서는 디자이너가 해당되는 고객에 맞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다시 하게 되죠. 이 디자인 단계는 이제 모델 디자인도 될 수가 있고 프로세스 디자인도 될 수가 있고 포맷이나 이런 걸 변환하는 디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을 거친 후에 그리고 디자인 된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티팩트에 대한 검사는 변경된 것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맞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된 결과는 다시 검수자에 의해서 클래리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사항은 현재 필드에 나가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된 내용들이 얼만큼 잘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후에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온보딩 작업을 진행하는데, 온보딩이라는 것은 디자인 단계에서 다시 실제로 익스큐션 레벨, 그러니까 런타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레파제토리라고 하는 스토리지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장소는 아티팩트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된 레파제토리는 실제 런닝하는 런타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탈에서 런타임까지를 우리가 이제 전까지 프리퍼레이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제 작업을 실제로 하는데,
이 작업이 프로비저닝 단계입니다. 프로비전은 실제로 통신에서 또는 어떤 고객들이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장착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은 디플로이먼트부터 인스톨레이션을 포함한 인서비스 이전까지 상태를 의미를 하고 기존 우선순위 서비스 또는 기능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자동화를 위해서, 운용 자동화를 위해서 팔러시 베이스드 오토메이션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팔러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팔러시 기반으로 운용하는 그런 운용 상태를 준비를 한다면 여기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프로비저닝 단계는 이제 아래와 같이 그림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서버 같은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은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서버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유저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그게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거, 그게 이제 주로 서버 프로비저닝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이 세 가지가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유저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또 해놓고 그리고 컴퓨팅 서비스를 위해서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작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 프로비저닝이라든가 모바일 컨텐트 프로비저닝이라든가 모바일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인터넷 액세스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 텔코나 IT 서비스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작업들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오토매틱 프로비저닝 서버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나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오토메이션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은 TM 포럼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OS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OS가 아니라 오퍼레이팅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운용을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OSS라고 명명을 하고 이러한 OSS를 통해서 운영자에서 수행되는 네트워크 자원 관리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FCAPS라고 하는 그러한 관리 기능들, 그리고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의 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네 가지 핵심 구성품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핵심 구성품은 오퍼레이팅 서포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세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프로세스는 이벤트에 대한 처리 절차인데 이 프로세스가 자동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크로스 컨트롤 루프라고 하는 컨트롤 루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벤트마다 얘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야 되고 어떤 서비스와 연동이 돼야 되고 어떤 서비스와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다 사전에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게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정보가 우리가 지금 모든 활동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벤트 정보도 있을 거고 이벤트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터스에 대한 변화 상태, 그 다음에 알람, 폴트, 성능, 이러한 또 품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시큐리티랑 과금 같은 그러한 모든 레이어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정보도 데이터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동작되는 단계에서 그 동작들을 화면에 보여주거나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IT에서는 또 컨텐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대표하는 게 어플리케이션들이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용하고 프로세스를 동작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기술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기술들은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도 있을 거고
어널리틱 기술도 있을 거고, 또 AI라든가 이러한 이제 새로운 우리 기술들도 있을 거고, 예,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퍼레이팅 서포트 시스템에서 통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 자동화라는 것들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전부 자동화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널리틱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 성능이라든가 품질 또는 뭐 어떤 알람이라든가 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스테이터스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벤더들은 고객들한테 성능이나 품질을 보장을 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또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메인터넌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요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 문제는 이러한 관리 또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모든 문제는 고객에 대한 운영 우선순위, 인력 배치, 유지 관리, 비용 산출 이러한 것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물론 고객들이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서비스, 또 제한된 오류로 인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단절, 그 다음에 영향도, 그리고 검증, 그리고 유지보수 가능성을 위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는 오류 수정과 기능 개선, 또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삭제하거나 최적화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변경이나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나 제어, 또 수정을 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구성과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개선 과정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은 크로스 컨트롤 루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프로세스 또는 표준화 활동을 통해서 환경과 모든 절차,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운용할 수 있는 또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에는 이제 구현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던 왜 구현 프로세스가 메인터넌스랑 관계가 돼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운용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발생을 했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추가됐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 확인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 또 제품 구성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 이러한 것들이 구현 프로세스에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현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또 유지관리 그룹의 책임이 되면 실행되는 문제나 또 발생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수정 분석 프로세스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보완이나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보완이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구현을 고려하는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정한 내용이 이제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제출을 위해서 담당자의 수정된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담당자 수정이 필요한 수락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수락하는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권한이나 또 그 사람의 롤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시큐리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롤 매니지먼트, 유저 그룹 매니지먼트 같은 그러한 시큐리티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식 작업, 우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이제 일어나지는 않지만 OS 변경이라든가 플랫폼 변경, 또 관리하는 시스템을 분할한다든가 영역이 커져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플랫폼 혹은 운영장치를 소프트웨어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식 작업은 유지보수 전담 프로젝트 팀이 보통 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 팀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운영 유지보수하는 그러한 부서나
또는 개인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유지보수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망을 운용하고 시스템을 운용하다 보면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이벤트가 또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팅 리소스를 소모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는 이벤트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제거를 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는데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테스트가 테스트 오토메이션에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설계 단계부터 기능들을 매핑을 시키고 서로 관련된 기능들을 또 매핑하고 그 기능들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피처 리ኳ이먼트라고 하는데 피처 리ኳ이먼트들을 또 매핑을 하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인 시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화를 할 때는 테스트 자동화는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작업을 자동화해서 하거나 또는 수동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테스트가 있고요. 백엔드라고 하는 API 드리븐 테스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위해서 항상 자동화를 시험하는 시험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TC를 통해서 지속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거기에서 새로운 테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에 개발된 시험들은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수작업이 진행돼서 시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반복적이거나 전수시험 같은 그러한 전체 테스트를 자동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동화는 주어진 프로세스대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검증이나 또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시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자동화 시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오토메이션에 대한 효과는 정확도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증가시키고 또 시험자에 대한 피로도도 감소시킬 수 있고 당연히 시간은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해서 시험에 대한 방법을 추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신뢰성은 높아지고 또 오류, 휴먼 에러에 의한 그런 오류를 인간의 실수에서 오퍼레이터의 실수에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오토메이션의 인터페이스인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는 시험 중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블락 또는 통합 시험을 위해서 여러 시험 도구나 프레임워크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이러한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비즈니스 기준에 매핑을 해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오토메이션은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포트인데 레포트는 읽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차트라든가 그러한 그래프를 시각적 요소까지 포함을 시켜서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자동화 레포트는 사용자가 선택해서 미리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설정할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7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리커멘데이션, 레퍼런스 리스트, 어펜딕스 같은 이러한 과정까지 포함해서 테스트 레포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포맷은 사용자가 선택해서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7단계의 테스트, 엔드-투-엔드 오토매틱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거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컨트롤 프레임워크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분석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이고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고려해서 엔드투엔드 오토메이션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화라는 것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계획 단계부터 설계, 구현, 배포, 운영, 유지보수, 시험 그리고 보고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서 자동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모든 시스템, 솔루션, 그다음 플랫폼,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러시 기반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변화에 대해서 대응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입니다. 오토메이션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토메이션을 50% 이상 구축을 해서 최대 78%까지 자동화를 시켜놨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한 관리 및 운용 유지 보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6개월 후에 28%로 떨어져요. 바로.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 도입 등에 대해서 적용을 고려해야 되고 이러한 기술, 서비스나 플랫폼 등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고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